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올해 우리 증시의 상승률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법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해외 주식 투자 상위 탑10 종목의 절반을 ETF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생각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오늘 해외 ETF에 관심 두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집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ETF 전략팀의 김성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ETF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건데요. 막상 ETF라는 단어 자체 어려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오늘 좀 자세하게 쉽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지금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맞는 걸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그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를 좀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2018년 동안 또 한 폭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22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조정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대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방향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에서 이제는 좀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53% 정도 로 아주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FOMC의 경기 완화적 스탠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될 거라는 그런 예상으로 인해서 향후에 추가적인 그런 상승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투자를 하시지만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홈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홈 바이어스라는 용어는 이제 자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자국 시장에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은 국내 주식시장의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98.5%는 국내가 아닌 해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국내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 투자에 한 80% 이상 자금을 투자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해외 투자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더 많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외 투자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98.5%의 다양한 시장에 다양한 투자처에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는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ETF 저는 딱 떠올렸을 때는 고배당 쪽을 묶어서 혹은 신흥국 시장을 묶어서 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장점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밖에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해외 ETF 투자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ETF를 활용해서 해외에 투자한다는 부분들에서 장점을 제가 간단히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4가지는 굉장히 편리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고 비용 또한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이미 국내에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라는 부분들은 국내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는 장점에서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좀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펀드의 장점과 개별 주식 투자의 장점을 좋은 점들만 모아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편리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들 펀드 투자할 때 가장 큰 장점이 한 개의 펀드만 투자를 하셔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장점은 굉장히 신속하게 투자할 수가 있고요. 펀드는 가입과 환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투자하는 시점과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대해서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개별 종목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바로 매수가 되고요.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 매도하는 시점에서 모든 그런 수익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펀드의 분산 투자와 그리고 주식의 이런 신속하고 편리한
그런 투자의 편리성을 같이 합해놓은 상품이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묶음을 살 수 있는데 그걸 HTS에서 손쉽게 종목 맞습니다. 매매하듯이 예, 예.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ETF를 쭉 풀어서 말씀드리면 Exchange Traded Fund예요. 그래서 상장이 돼 있는 거래가 되는 펀드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개별 종목처럼 편리하게 언제든지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상품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편리성이 가장 그 ETF 투자는 그런 장점의 첫 번째라고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해외 ETF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해외 펀드랑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외 펀드를 이제 국내에 상장된 해외 펀드들 평균적으로 보수를 제가 쭉 다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2.36%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최근처럼 이렇게 수익이 내기 어려운 시기에는 2% 중반 정도의 비용은 굉장히 큰 그런 비용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한 ETF들의 평균적인 보수를 모두 조사를 해보니까요. 0.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가 있고, 네. 물론 거래하실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는 투자자분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외 펀드에 대한 비용과 전체적인 해외 ETF 투자할 때 비용을 비교해 보셨을 경우에는 해외 ETF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아주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이제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국내 ETF 시장이 약 지금 한 44조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종목 숫자도 약 42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물론 국내 ETF 시장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지금 약 한 17년 동안 국내 주식형, 특히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위주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형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국내 ETF 시장의 성장성을 보게 되면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ETF에 대한 그런 순자산 규모나 상품 숫자로 봤을 때도 성장성은 계속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3조 3천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100개가 넘는 ETF가 국내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할 때도 국내에 상장된 ETF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편리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우리가 해외 펀드 투자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입이나 환매 절차를 봤을 때 환매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8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바로바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성과 분산 투자 두 개가 남았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정 ETF들도 단순히 해외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그런 투자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네. 상장이 돼 있고요. 투자 지역 또한 뭐 아시아, 뭐 중국이나 이런 쪽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북미 쪽, 그리고 선진국에 투자한 ETF들, 그리고 글로벌에 투자한 ETF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지역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 말씀을 드려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지수가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라는 전 세계 투자 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에 상장한 ETF 중에 이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전 세계 약 3,000개 기업, 그리고 전 세계 약 한 47개 국가에 분산 투자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MSCI 합성 H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아리랑 글로벌 MSCI 합성 H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 한 주만 국내에서 매수를 하셔도 뭐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다양한 그런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뭐 이런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하신다는 부분들은 분산 투자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그런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투자, 이 해외 ETF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떤 건가에 대한 질문을 주고 계시거든요. 해외 투자 ETF 대표 상품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그 대표 상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ETF라는 상품 자체가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운용이 되고 추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어떤 지수들이 조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분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자료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는 전 세계를 지도를 쫙 펴놓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상위에 있는 지수가 방금 말씀드린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라고 전 세계 선진국, 신흥국까지 다 투자할 수 있는 네. 약 2,700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수 하위로 내려오게 되면은 시장을 크게 미국, 선진국, 신흥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 국가에 투자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지만은 개별 국가라는 부분들은 그 국가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나눠서 투자하시는 거를 분산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선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미국은 대표적인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 있고, 그리고 선진국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지수가 있습니다. EAF라고 해서 유럽과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극동 쪽의 선진국들에 투자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은 대표적인 지수가 바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라고 해서 네. 중국이나 한국 등에 있는 그런 주요 선진국들에 투자한 지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하실 때는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전 세계 23개 선진국, 24개 신흥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종목으로서 대표적인 국내 상장된 ETF는 이제 아리랑 글로벌 MSCI 합성 H라는 합성 H라는 의미는 합성 복제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H는 환해지가 돼 있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합성 복제 방식이라는 거는 수익률을 교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좀 주식 투자, 해외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전 세계 47개 국가에 투자하고 약 3,000개 가까운 종목에 투자하는데 네. 어떻게 그 펀드를 운용을 하고 어떻게 그게 다 거래 시간도 다르고 익스체인지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운용을 하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 복제 방식이라는 부분들은 수합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수익률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고 여러 통화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운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라는 부분들이 환해지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환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환에 대한 리스크를 좀 제거하고 기본적인 그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전 세계 투자 외에도 선진국과 신흥국은 MSCI EAFE 지수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가 있고요. 네. 미국 투자는 S&P 500과 나스닥이 있는데 나스닥에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나스닥에서 특정한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재작년부터도 많이 이슈가 됐지만은 이제 4차 산업 투자라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분산 투자도 하고 뭐 신흥국이나 선진국, 미국 시장에 분산 투자를 하지만은 나스닥만큼은 조금 더 이제 특정한 섹터에 투자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상품에 좀 이제 집중을 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대표 해외 투자 ETF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뭐 신흥국 ETF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예, 신흥국 말씀드렸죠. 신흥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주요 신흥국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ETF가 기초지수로 하는 지수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예요. 아주 유명한 지수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중국, 한국, 대만 등 이 주요 24개의 신흥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신흥국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바로 아리랑 MSCI 신흥국, 아리랑 신흥국 MSCI 합성 H. 이것도 물론 합성 복제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환해지가 돼 있는 상품으로 보시면 네. 되고요. 환율 변동을 방어하기 때문에 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덜어놓고 투자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위 20개 국가에 대해서 좀 쭉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주요 신흥국들, 중국, 한국, 대만, 인도, 브라질, 남아공 이런 국가들이 있고요.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네요. 예, 중국이 최근 연초부터 한 30% 정도 시장이 올라오면서 상해종합지수가 한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한 11% 정도 올랐고 인도도 한 6% 정도 올라오면서 주요 신흥국들이 연초 이후부터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 많이 올라왔고요. 반면에 한국은 연초에 시장이 좀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약 11%대로 조금 비중이 좀 더 떨어진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대만,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에 투자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특이한 사항들은 우리가 중국 투자는 여러 가지 그런 중국 투자할 수 있는 펀드나 ETF들도 이미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뭐 브라질 채권이나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지만 쭉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뭐 페루나 헝가리, 콜롬비아 이런 데는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신흥국 중에서도 비중은 적지만은 이제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신흥국가, 개별 국가에 투자하신 상품보다도 훨씬 더 그런 분산 투자 측면에서는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다 알고 계신 종목들이죠. 네. 중국이나 이런 홍콩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고 타이완 세미컨덕터도 이제 대만에서의 가장 큰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도 보이네요. 예,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4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 같은 부분은 이제 국내 종목 중에는 유일하게 지금 상위 20개 종목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익숙한 종목들도 있으시고 조금 이제 생소한 종목들도 있으실 테지만 글로벌 마켓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 쪽에서의 아주 우량한 그런 종목들이 편입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섹터 비중들을 조금만 더 구분해서 보시면은 금융 쪽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상위 종목들은 IT 쪽 종목이 있지만은 중국 쪽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중국의 금융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런 텐센트나 이런 IT 종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흥국 ETF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받아봤고요. 저희가 미국 쪽에서는 쪼개서 가죠. S&P 500 ETF에 대해서 좀 전해 듣겠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바로 들여다볼까요? 예, S&P 500 지수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지수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이고 지수를 산출하는 지수 사업자 역할하는 기관입니다. 이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산출하는 지수로서 뉴욕 증시에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대표 3대 지수 중에 하나죠.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네. 예, 그래서 S&P 500은 미국의 대표 우량주 500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습니다. 네. S&P 500이 있고 S&P 400이 있고 S&P 600이 있어요. 예, 그래서 S&P 지수 내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은 S&P 500은 특히나 미국의 대형 우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아리랑 S&P 500H ETF만이 유일하게 S&P 500을 현물 지수를 추종하고 실물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여러 글로벌 투자하는 ETF들은 합성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P 500과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은 실물 복제 방식으로 운영이 돼서 실제로 그 구성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편입을 해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H가 붙기 때문에 환해지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S&P 500 지수의 그런 지수 상승률을 그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또한 환해지가 이제 변동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말씀드릴 상품은 또 환해지가 안 되는 상품이에요. 그 부분은 각각의 조금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아마 이 20개 종목 대부분 다 아시는 종목들일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은 개별로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애플, 예, 아마존, 보시면은 페이스북 그러네요. 그쵸. 네. 예, 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개별 종목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페이스북이나 그 5번째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아시죠? 예, 워렌 버핏. 예, 워낙 유명한 회사들이고 존슨, 예, 알파벳은 구글, 그리고 엑슨모빌, JP모간 체이스, 비자, 뭐 P&G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대표 종목들에 투자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연초 이후로 3월까지 미국 시장이 약 12%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하지만 네. 미국 증시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S&P 500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종 비중을 보셔도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IT 업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그리고 파이낸스 이런 쪽으로 해서 쭉 업종 구성이 돼 있습니다. S&P 500 ETF에도 사실 IT 비중이 많은데요. 그럼 나스닥 ETF는 또 그보다 더 훨씬 차별점이 맞습니다. 있는 거겠죠? 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상품이 바로 아리랑 미국 나스닥 기술주라는 상품인데요.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술주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건 그냥 쉽게 말씀드렸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나스닥이라는 지수 특성 자체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상장돼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이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성장성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다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나스닥 100 지수가 있고요. 나스닥 네. 그러니까 100 종목으로 구성이 된 나스닥 100 지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ICB 기준,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벤치마크라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제 기술주들만 쭉 골라냅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37개에서 한 40개 정도 종목이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력 있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 첨단 IT 기업들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 미국 나스닥 기술주 ETF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ETF 중에서는 현물 방식으로 운용이 돼요. 종목 숫자가 37개 정도 되고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충분히 현물 복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에 실제 종목들을 편입을 해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 정도 섹터에 투자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프리미엄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을 노출해서 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S&P 500은 동일하게 현물 복제 방식으로 운용을 하지만은 환 해지가 있는 상품이고요. 네. 뒤에서 말씀드린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나스닥 기술주는 환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종목들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상위 20개 종목들을 보시면 사실 거의 아시는 종목이 많진 않아요. 뭐 네 번째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여섯 번째에는 뭐 어도브 정도. 엔비디아 정도. 예, 엔비디아 정도 네. 아니면은 잘 모르시는데요. 이 종목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인공지능 컴퓨팅이나 아니면은 반도체 기초 부품이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종목 비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만약에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전히 애플이나 MS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사실 뭐 나스닥 100 지수와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네. 이거를 동일 비중 방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이 이제 뭐 시총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에 대한 분산은 훨씬 더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잠재력 있고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실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익숙하진 않지만은 이제 잠재력 있는 종목들에 동일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 비중을 보시면은 우리가 뭐 IT 업종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나 통신도 일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IT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리랑 미국 나스닥 기술주는 이제 4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그런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ETF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저희가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간의 성과를 좀 봐야죠. 뭐 수익이 잘 났다 이러면 저희도 관심을 맞습니다. 갖고 예. 투자를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가 바로 최근 5년 동안의 성과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 최근 5년 동안은 2014년부터 2019년 최근 3월 말까지 성과를 쭉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밑에 있는 이제 회색 그래프는 이버닝 마켓이에요. 네. 이 신흥국 지수고, 그리고 S&P 500이 중간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고,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종목이 바로 나스닥 100 테크놀로지 섹터. 예, 아리랑 미국 나스닥 기술주의 기초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만 보셔도 나스닥 100 테크놀로지 섹터에 대한 성과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실 그러네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물론 변동성도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버닝 마켓 지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버닝 마켓 지수도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비교하는 지수가 특정 국가와 특정 섹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개가 넘는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이버닝 마켓 지수는 5년 성과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런 그 여러 국가에 투자하는 브로드 마켓 인덱스만 봤을 때도 이머징 마켓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나스닥 100 섹터, 네, 나스닥 100 테크놀로지 섹터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요. 이거를 네. 제가 좀 숫자로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예, 연초 이후에 아리랑 미국 나스닥 기술주는 20%가 넘는 그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연초 이후니까 3개월 성과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6개월, 1년 보셔도 성과 굉장히 양호하고, 특히 장기간으로 3년, 5년을 보셔도 3년 성과가 93%, 그리고 5년 성과가 122% 정도로 해서 성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리랑 미국 나스닥 기술주가 굉장히 좀 그런 높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 섹터에 일부 투자하시게 되면은 S&P 500이나 아니면은 신흥국에도 조금 일부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흥국이나 S&P 500도 연초 이후에 거의 10% 이상 나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더 좋은 그런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외 ETF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배운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허락했다면 고배당 ETF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하나자산운용 ETF 전략팀의 김성훈 팀장과 오늘 해외 ETF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 준비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저희 못 뵙네요. 쉬는 날이고요. 저희 목요일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